동안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고 두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명절과 1년 3번 있는 제사도 군말 없이 혼자 음식하고 모시고 있고요. 양아치 남편은 뒤늦게 정신 차려 10년 전부터 돈 벌기 시작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돌아가실 때에도 집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40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죠. 단 큰 며느리와 시동생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년이 다 되어가고요. 당시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곧 돌아가실 줄 알았지만 다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시동생과 큰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시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실 때 형수가 내팽개치고 직장에 나갔다는 이유로 시동생이 일방적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차단하고 남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저는 시누이입니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둘 다 고생이지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을 만큼 큰며느리도 고생했고 둘째 며느리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둘째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며 왜 나만 어머님을 모셔야 되냐 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누이가 좀 모셔주던지 큰형님한테 모셔가라고 말 좀 하라고요. 사실 시누이 된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며느리가 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했고 또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답답한 건 둘째 올케가 연락을 해올 때마다 큰올케 욕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큰올케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작은 올케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제가 모실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저도 직장이 있고 남편이 많이 아파 간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현실이 지옥 같습니다. 형제간의 연을 끊고 사니 중간에 있는 저를 달달 볶아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미안한 마음마저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라는 말도 해봤지만 작은 동생이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한다네요. 친정엄마는 현재 아침이면 어르신 유치원에 다니고 계시고 거기서 목욕하고 저녁까지 드시고 난 후 집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정말 딱 잠만 주무시는데 같이 못 살겠답니다. 물론 같이 사는 입장에선 힘들겠죠. 하지만 큰올케가 엄마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작은 동생이 큰올케한테 싸가지 없이 대들고 난 후 엄마를 모시고 간 거라 큰올케한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작은 올케가 매일같이 큰올케 욕을 하면서 독하고 못돼 처먹었다 하는데 제가 토달 입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작은 올케가 더 못돼 처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 끄적여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90%, 시누이 잘못이 10% 정도 되겠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큰아들 부부는 차남과 딸이 전 재산을 다 줘도 모자랄 큰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님도 이상하네요. 남자 형제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닌데 왜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입을 털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엄마 모시기 싫어하는 자식이 님을 포함해서 셋이나 있는데 님 엄마가 며느리를 낳고 길렀나요? 진짜 불효하는 것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님이 제일 나쁩니다. 큰며느리는 님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작은 며느리도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님 어머니를 모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님은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하면서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안 모셨네요. 그러면서 둘 중 누가 더 못된 며느리냐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다들 제 생각과 비슷해서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다만 제목을 못된 며느리라고 쓰게 됐던 건 작은 올케가 큰 올케한테 못돼 처먹었다는 말을 계속했었기에 홧김에 쓴 거였습니다. 작은 올케 심보가 더 고약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작은 올케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통화할 때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하는 말을 달고 살고 있어요. 요즘은 전화 벨만 울려대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작은 동생은 절대 요양원에 못 보낸다 고집부리고 올케도 동생한테는 말 안 하고 저한테만 말하니 답답할 뿐이죠. 제가 동생을 설득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히니 답답해서 욕이라도 실컷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겠지 싶어 글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저희 남매들이 맞습니다. 알지만 현실에서 정리가 안 되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어젯밤 댓글을 보는 중 작은 올케가 전화를 해오기에 냉정하게 동생하고 얘기해라. 요양원에 모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서로 욕할 일도 없지 않냐 하고 말했더니 자기 남편은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물었더니 시누이가 한 달, 큰형님이 한 달, 자기가 한 달 모시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제 입장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퇴근하면 남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위암 3기라 항암 중인데 얼마 전에도 항암 부작용으로 고비를 한 번 넘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친정 엄마인데 모시고 싶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좀 짜증이 나서 그럼 결혼할 때 못 모신다고 하지 왜 모신다고 해서 사람을 들들 볶아대냐 하고 물었더니 말을 얼버무리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작은 올케한테 짜증낸 게 마음에 걸려 염치 없지만 아침 출근길에 큰 올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안하다. 혹시 엄마를 좀 모셔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큰 올케는 어머님이 지금처럼 유치원에 다니시고 화장실에 잘 다니신다면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시동생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네요. 솔직히 아버님 대소변 받아낼 땐 닥치니 멋모르고 했었다. 아버님이 상처받으실까 싶어 괜찮은 척 했었지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고 말하면서요. 큰올케는 시동생이 용서가 안 된답니다.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학대한 며느리 취급한 걸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 동생이 분명 그랬을 거라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다혈질이라 지 말이 곧 법인놈이거든요. 어쨌든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이렇다 전달하며 네 마누라를 생각해서 네가 사과하라 했더니 오만 쌍욕을 해대고는 끊어버리네요. 이러니 작은 올케도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 며느리들만큼 좋은 며느리들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들 놀라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니 작은 올케가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버텼다면 동생이 덜컥 모시고 가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은 둘이서 저질러 놓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코가 석자인데 뭘 어쩌라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뻔한 답, 뻔한 일인 줄 알면서도 넋두리를 해봅니다. 앞으로는 댓글들 말씀처럼 동생 부부가 알아서 하도록 신경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둘째 동생은 돈이 많잖아요. 둘째 올케도 그거 보고 결혼을 했을 거고,
그럼 지금 문제가 둘째 동생의 땡깡인데 그건 둘째 올케가 감당할 부분 아닌가요? 왜 시누이를 들들 볶는 거죠? 둘이서 합의하에 모셨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미 미션을 완료했으니 건드리지 마세요. 시누이 본인은 남편이 오늘 내일에서 죽기 직전인데 누굴 모시나요? 애시당초 둘째 동생이 떠왔는다 했으니 이제 전화 오면 둘이 해결하라 하고 차단하세요. 계속 휘둘리지 말고요. 지금 둘째 올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모르겠나요? 진짜 답답합니다. 두 번째, 쓰니 입장도 안쓰럽다 생각했는데 큰며느리한테 전화한 걸 보니 역시나 같은 핏줄이 맞다 싶네요. 돈 때문에 이혼 생각은 1도 없고 만만한 시누이한테 연락하는 작은 며느리도 별로고, 물론 최고 나쁜 놈은 둘째 아들이고요.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큰며느님 더 속상하지 않게 말이나 옮기지 마세요. 세 번째, 그 정도 했으면 진짜 큰며느리는 건드리지 맙시다. 글쓰님도 남편 걱정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냥 둘째 집에서 알아서 하게 신경 끄세요. 안 되면 그냥 차단해버리시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